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차 컷오프에서 황교안 후보가 탈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번쩍 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이 더 있다가는 아이들 반장 선거까지도 조작을 하겠구나. 당내 경선이나 당대표 선출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의 모든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사항이나 전결사항이 되고 말았구나.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공산당 체제 하에서 당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게 크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1조에서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바로 주권을 갖고 있고 국가의 권력이란 것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금 실상은 투표하는 국민들은 그냥 장식용 소품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런 한탄도 절로 나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심각성을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이 자기 문제이자 자기 자식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산당 이야기가 너무 식상하면은 그냥 여러분은 앞으로 투표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높은 분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그냥 발표한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표하는 것과 결과는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이미 공병호TV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10월 7일 날 야당 경선 4강전 결과 뻔하다. 그대로 나왔죠. 10월 7일 날 당신이 부정선거 관계자라면 황교안을 살려두겠나? 10월 7일 날 4강 야당 후보 선택 선관위 처분에 달려있다. 10월 7일 날 황교안 4강 탈락시키면 이것이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번 경선 조작에 대한 전망을 그동안 공병호TV에서 내보냈습니다. 이들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서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릴 것이고 대신에 원희룡이나 하태경 가운데 1인을 선택할 것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주관하거나 위탁을 받는 굵직굵직한 선거의 경우에 대개 3단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해야 될 후보를 중심으로 투표일 전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을 쇠뇌시킵니다. 두 번째, 투표 조작과 선거 조작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결과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이는 일군의 정치 세력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셋째, 투표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결과를 기정사실화해버린다. 물론 여기는 또 검증 요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그런 자료들을 다 폐기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후보가 4강을 통과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를 낙선시키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한 번 정도 그들은 더 고민했을 것입니다. 국민적 저항과 같은 후폭풍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마디로 가재나 붕어나 말이나 개나 소 등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봅니다. 재앙이 없을 것이라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재앙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선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보기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발표하면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무슨 급박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신속하게 자료를 파기할 것이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혹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당장 제기되는 의혹은 한 가지만 살펴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서 2차 예비 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가 포함된 종합순위 공표는 가능하다는 중앙선거여론심사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서 조선일보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 1위는 윤석열, 2위는 홍준표, 3위는 윤석민, 4위는 원희룡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선거 이후에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판단 근거로 삼은 득표율을 확보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31.7%입니다. 홍준표는 27.5%입니다. 유승민은 18.7%입니다. 원희룡은 불과 4.1%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강 진출에 성공한 사람들의 합산 득표율은 총 82%입니다. 4강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합산 득표율은 100%에서 82%를 빼면 18%가 남습니다. 18%를 낙선자 4인으로 나누면 평균값만 하더라도 4.5%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원희룡이 4.1%로 4강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원희룡이 4.1%로 4강에 당선되었다는 거짓말입니다. 4강에서 탈락한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은 4.5%를 크게 웃돌았을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엉성하게 숫자를 조작한 것이 들통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같은 득표율에서도 상당히 득표율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을 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득표율을 또 최종적으로 손을 댄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 이야기지. 죽음이 누구냐 이야기지. 지금까지는 비난의 화살이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했지만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개입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경선 조작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경선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조작이 있을 것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실제 국민의힘이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 활용한 득표율과 실제 최종 득표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종합 득표율은 윤석열 36.92%, 홍준표 29.51%, 유승민 18.37%, 원희룡 2.9%입니다. 실제로 원희룡이 2.9%로 당선된 겁니다. 원희룡이 2.9%밖에 얻지 못한 것은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를 뽑아줬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강 진출에 성공한 사람들의 득표율의 총 합산은 87.7%입니다. 그러면 100%에서 87.7%를 빼면 나머지 4강의 합산이 12%인데 이를 4명으로 평균값을 구하더라도 3.075%입니다. 도저히 실제 득표율인 원희룡이 2.9%로 당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탈락한 4명 가운데 최소한 1명 이상은 3.075%를 넘기기 때문에 원희룡의 2.9%보다 앞선 겁니다. 결국 조작을 하더라도 산수조차도 잘 못한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결국 투표를 했지만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둥지를 펴고 있는 부정선거 비호 세력과 직접 부정선거를 저지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당처럼 투표장을 찾는 것은 자유지만 결정은 당이 한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당신들이 투표하는 것은 자유지만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죠. 부정선거 주동 및 비호 세력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국민들의 저항이 없으면 마치 공산국가처럼 앞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정권을 교체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오를 수 있냐? 그런데 이번 경선 조작을 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필적할 정도로 바로 국민의힘의 당선거관리위원회도 조작을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당, 야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앞으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조작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은 참 살기 힘듭니다. 그게 가짜인데 어떻게 그걸 보고, 사강 결정이 가짜인데 어떻게 그걸 보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